네, 투자공학 채권 파트 추가 예제 풀이 동영상 강의입니다. 이미 채권 파트 그 앞부분을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셨을 거고요. 거기서 그 아주 간단한 예제 한두 개를 살펴봤었을 텐데 그거보다 조금 어려운 어렵다고 하면 또 좀 기분이 그런가? 이걸 좀 응용한 듯한 하나만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하나 더 보는 그런 보너스 예제를 어, 두 개 예제에 대해서 두 개 더 준비해 봤습니다. 이게 좀 이제 쌓이면 이렇게 누적되면 학생들이 많은 예제를 한꺼번에 볼 수가 있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뭐 예습을 하는 학생은 물론이고 나중에 복습을 하는 경우에도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해가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거를 반복하는 건 이제 계산만 달라지는 게 되니까 그건 뭐 동영상으로 있으니까 동영상을 다시 보면 되잖아요.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음, 다양한 좀 형태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말이 왜 이렇게 안 나오냐?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을 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 약간 관점을 좀 바꾼 같은 내용이나 관점이 조금 달라지는 그런 예제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두 개 정도 준비를 해봤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앞에 두서 없는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네, 같이 한번 보죠. 우선은 항상 스프레드시트 파일 기준으로 우리가 하니까요. 스프레드시트 파일로 보고 요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할 게 있으면 써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산하는 것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어, 네, 타블렛이 우선은 지금 당장은 필요 없어서 네, 제 목을 찌를 듯이 옆에 있는데 네,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3.1에 이제 플러스 예제 3.1을 다른 각도로 보는 문제입니다. 숫자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연관됐다는 게 아니라 얘랑 그 예제 3.1 강의 자료에 있는 예제 3.1의 어떤 추가 문제 같은 느낌인 거예요. 뭐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이자율 정보, 스팔레이트와 포워드 레이트에 대한 이자율 정보가 주어져 있을 때 이걸 이용을 해서 채권 가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채권은 지금 할인채라고 되어 있고요. 할인채. 뭐 아시겠지만 할인채는 네, 디스카운트 본드죠. 네, 디스카운트 본드는 그 처음에 내가 돈을 지불해서 채권을 사면은 나머지 기간 동안 만기가 될 때까지 아무런 캐시플로우도 발생을 하지 않고 만기가 됐을 때 약속된 액면가를 한꺼번에 돌려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인채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격은 모르겠고 만기에 페이스 밸류 액면가 한 번에 캐시플로우가 발생하는 채권이다. 그렇게만 이제 머릿속에 상상을 하시면 되겠죠. 액면 가격은 같고 네, 액면 가격은 전부 다 페이스 밸류는 100으로 같고요. 지금 여기 보면 본드 정보, 채권 정보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본드가 네 가지가 있어요. B1, B2, B1, B2, B3, B4 이렇게 네 가지의 채권이 있고 T 만기죠. maturity라고 부를 수 있죠. 뭐 여기다가 뭐 다르게 하자면 네, 네, 이렇게 뭐 댓글을 적어둘 수 있죠. 네. 뭐 아니면은 뭐 이걸 여러분들 꼭 이 기능 말고 메모를 해도 되는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메모를 넣는 것과 차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메모를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네, 그럼 얘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얘는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댓글 형태로 다는 걸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스프레드시트를 쓸 거면은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쓸 거면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의견을 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네, 메모를 삭제하고 네, 이렇게 하면은 네, 페이스 밸류고 액면가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채권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는데 각각 만기가 1년, 2년, 3년, 4년이고요. 액면가는 모두 100인 겁니다. 이걸 통해서 본드 프라이스를 구하고 싶어요. 본드 프라이스를 구하는 공식이 뭐 우리가 다
지금 할인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네, 본드 프라이스가 할인채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주어져 있을 때 1 플러스 I, 이 경우에 I는 스팟 레이트죠. 만기에 대해서 T 기간 후에 만기, 뭐 보통은 한 해, 두 해니까 연 단위겠죠. 만기에 대해서 그 이자율을 적용을 해서 그때 받는 미래의 현금흐름, 이때는 퓨처 밸류가 아니고 페이스 밸류, 액면가예요. 액면가를 이렇게 할인을 해서 채권 가격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밖에. 요 i를 좀 더 정확하게 쓰자면, 이 경우에 요 i를 좀 더 정확하게 쓰자면 요거는 스팟 레이트고요. 스팟 레이트 언제부터 언제까지, 0에서 t까지, 만기 t까지의 스팟 레이트를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년과 4년에 대해서는 이미 스팟 레이트가 얼마인지 알아요. 1년 동안의 스팟 레이트는 5%, 4년 동안의 스팟 레이트는 4년 전체가 15%가 아니고 연 15%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연 15%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네, 요게 요렇게 의미가 되는 겁니다. 4년 합쳐서 15%가 아니라 4년 동안 매년 15%를 준다는 거죠. 1년은 5%인데 왜 4년은 15%? 이건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긴 기간 동안 1년마다 이렇게 돈을 다시 저축을 하면은 나한테 돈을 빼다 쓸 기회가 3번이나 더 있죠. 4년간 한꺼번에 넣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저축을 하는 것과 4년을 통으로 저축하는 것은 그 저축하는 사람 입장, 즉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차이가 큽니다. 네, 4년을 통으로 빌려주는 게 나한테 더 타격이 크죠. 기회가, 내가 돈을 쓸 기회가 사라지니까. 따라서 그걸 고려한다면 긴 기간 동안 돈을 한꺼번에 맡겨놓는 것, 돈을 길게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보상, 즉 더 높은 이자율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이렇게 표현된 거죠. 그래서 1년마다 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면 1년에 5%밖에 이자를 못 받지만 4년을 통으로 다 빌려주면 4년에 15%의 이자를, 매년 15%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른 정보들이 있어요. 포워드 레이트가 1년에서 2년 사이는 9%, 9.04%, 2년에서 3년 사이는 16.25%, 1년에서 3년 사이는 12.59%, 2년에서 4년 사이는 23.6%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 뭐 1년과 4년은 그대로예요. 1년과 4년은 그대로 5%, 15%인데 요 2년과 3년, 지금으로부터 2년까지, 지금으로부터 3년까지의 요 스팟 레이트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예, 현물 이자율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포워드 레이트를 사용을 해야 돼요. 잠시 타블렛으로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계산을 하기 전에 요건 그림을 좀 먼저 그려야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잘 되겠네요. 아우, 이게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좀 힘든 측면이 있네, 확실히. 네, 타블렛을 한번 보시죠. 보이시죠? 네. 보시면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지. 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시간이 흘러가는 건데, 제가 뭐 강의 자료에서도 여러 번 그림을 그렸으니까 네, 뭐 크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 아이씨, 한 칸이 모자라잖아. 아, 속상해. 깔끔하게 그릴 수 있었는데. 다시 해, 다시. 야, 다시 해. 네, 지금 여기가 0기간, 1기간, 2기간, 3기간, 4기간.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스팟 레이트를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것 중에 요걸 몰라요. 0기간에서 2기간까지의 진짜 왜 이렇게 안 되냐 이게. 0기간에서 2기간까지의 요 스팟 레이트. 네. I2 혹은 S2라고 불리는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얘를 계산해야 되는데, 알고 있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 요건 알아요. 그죠? 네, 요건 압니다. 스팔레이트 1은 알고, 또 하나 아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forward rate 1, 2를 알아요. 네, 요게 forward rate 1, 2거든요. 네, forward rate 1, 2를 아니까 forward rate 1, 2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네, forward rate 1, 2. 요거를 forward rate 1, 2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 후의 시점으로부터 2년 후까지의 요 미래의 요 기간 동안 적용받게 되는 이자율이 9.04%라는 거죠. S1은 5%, F12는 9.04%라고 한다면 다이렉트로 0년에서 2년까지 이렇게 2년 동안 묵혀둘 거면 이자를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식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우리가 이거 구하는 수식이 1 플러스 i의 2.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뭐 요걸 2년 동안 적용받는 거죠.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s로 쓰자면 0년에서 2년, 뭐 i도 0년에서 2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0년에서 2년을 적용받는 것은 첫 해는 0년에서 1년의 이자율을 적용받고 그 다음은 1년에서 2년의 이자율을 적용받는 것과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렇게 네, 지금 잘 안 보이시나요? 요렇게 걸쳐서 가는 거랑 이렇게 한 번에 가는 거랑 결국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 라는 게 요 이자율을 계산하는 그 방법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요걸 이용을 하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1 플러스 s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s의 0,2는 그러니까 1은 나중에 빼면 되고요. 얘를 곱한 것 1 플러스 s의 0에서 1과 1 플러스 f의 1에서 2. 네. 요걸 곱한 거에다가 이 두 개 곱한 거에다가 이거 2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루트를 해주면 됩니다. 이 루트를 하는 게 헷갈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게 이쪽에 제곱이었으니까 이쪽에는 2분의 1승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요거 1을 지우고 1을 여기다가 빼주면 요 S2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요 정보를 가지고 다시 원래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보죠. 아유, 태블릿 이거 바꾸는 게 만만치 않네. 네. 공간을 되게 잘 배치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쉽지가 않네요. 네. 그래서 보시면 방금 그 공식을 기준으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 플러스 스팔레이트 1년의 스팔레이트와 그 다음에 1 플러스 1년에서 2년을 거치는 포워드 레이트를 서로 곱해서 계산을 해준 다음에 거기에다가 2분의 1승 이게 루트를 하는 거죠. 한 다음에 1을 빼줬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2년 지금으로부터 2년까지의 토탈 스팔레이트를 연평균으로 계산을 하면 그게 7%라는 겁니다. 7%. 네, 7%. 같은 방식으로 3에 대해서도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요거 조금만 자세히 볼까요? 여기 보면은 1 플러스 스팔레이트를 구한 건 똑같은데 그 다음에 3년까지니까 1년에서 3년까지의 포워드 레이트를 구해야 돼요. 아니면 이제 2년짜리 스팔레이트를 알 수 있으니까 2년까지의 스팔레이트하고 2년에서 3년까지의 포워드 레이트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1년에서 3년까지의 포워드 레이트는 12.59%가 연평균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서 3년까지 2년간 적용을 받아야 되니까 12.59%를 2년간 적용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하신 다음에 요 총 기간이 3년이니까 그걸 연평균으로 계산하려면 3분의 1승을 하셔야 돼요. 세제곱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을 빼면 10%가 됩니다. 그럼 5%와 15%는 알았으니까 5%, 7%, 10%, 15%로 늘어나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뭐 이걸 다시 또 그림으로 봐볼게요. 여러분들 헷갈릴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잘 되라고 만드는 예제니까 네, 제가 한 번만 더 친절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지우고 다시 하도록 할게요. 네. 지우개가 좀 큰 게 없나? 이게 획단위 지우개구나. 네. 획단위 지우개를 쓰는 게 맞겠네 이 경우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뭐냐면은 3년까지의 스판 레이트거든요. 얘를 구하고 왜 이렇게 안 맞냐 포인트가. 요거를 구하고 싶은데 구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뭐냐면 아까도 봤지만 요거랑 요걸 쓰는 방법으로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게 2년짜리 스판 레이트를 구했으니까 이거랑 요걸 쓸 수도 있어요. 뭘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우선 제가 방금 풀어드린 방식으로 하면 요거랑 요거를 한 건데, 그 경우에 앞에 거는 1년짜리 스판 레이트를 역시 하신 거고요. 얘는 1년짜리 1년에서 3년까지의 포워드 레이트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1년에서 3년까지의 포워드 레이트가 여기 보시면 1년에서 3년까지의 포워드 레이트가 12.59%인데 그럼 12.59%를 한 번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요 회색 경로로 가기 위해서 12.59%를 한 번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 12.59%가 이만큼에 한 번 적용되고, 뭐 대충 13%라고 12%라고 일단 적을게요. 12%가 여기 한 번 적용되고 여기 한 번 적용된다는 거예요. 매년 12%, 12.59%가 적용된다는 거니까 12%, 12%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요 기간 동안. S1은 5%니까 여기는 5%가 적용된다는 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걸 다 풀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1 플러스 5%, 1 플러스 12.59%, 1 플러스 12.59%, 이렇게 세 번을 하는 거예요. 1년, 2년, 3년. 이렇게 하는 게 스판 레이트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3년짜리 스판 레이트를 3번 한 거랑 똑같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2번 반복돼서 아까 식에서는 이렇게 제곱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어떻게 했었지? 딱 정리가 됐었는데 오랜만에 이걸 다시 세팅을 다시 했는데 이게 좀 뭔가 잘못됐어요. 네, 그걸 이용해서 계산을 하시면 스판 레이트를 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5%, 7%, 10%, 15%다 됐어요. 그럼 이제 본드 프라이스 구하는 거는 뭐 그냥 하시면 돼요. 네, 본드 프라이스는 그냥 구하시면 되죠. 본드 프라이스는 요 스판 레이트를 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방금 전에 살펴봤지만 본드 프라이스는 1 플러스 스판 레이트를 그 만기까지 기간만큼 적용해서 액면가를 이렇게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1년 후에 100만 원을 받는 것은 본드 프라이스, 1년 후에 1년 동안 이자율을 5% 적용받으니까 지금 1년 동안 5%를 받으니까 본드 프라이스는 95.2%가 되는 게 적합하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지금 95.2만 원으로 채권을 사서, 그러니까 95만 2천 원을 빌려주는 거죠. 1년 후에 100만 원을 돌려받는 거죠. 액면가. 그러니까 95만 2천 원을 빌려주고 100만 원을 돌려받는 이 채권 거래는 수익률이 얼마라고요? 5%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2년 후에 액면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지금 이자율이 이렇게 2년 동안 7%를 적용받으면 역시 1 플러스 7%를 얼마 기간 동안? 만기가 2년이니까 2년 기간 동안 적용을 받는 거죠. 그걸 가지고 역시 액면가 100을 나눠주면 87.3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87.3만 원을 빌려주고 대신 채권 증서를 받고, 이게 채권을 사는 거죠. 돈을 주고 증서를 받고, 이게 금융상품을 사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2년 후에 다시 채권 증서를 돌려주고 나는 얼마를 받아요? 100만 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87.3만 원으로 사서 100만 원을 버는 것은 바꿔 말하면 연평균 7% 수익률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역시 10%와 15%에 대해서도 계산을 하면 3년 만기는 75.1만 원, 4년 만기는 똑같은 액면가인데도 57.2만 원으로 크게 가격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먼 미래가 될수록 지금 이자율이 아주 급격히 올라가는 그래프, 뭐 사실은 이렇게까지 급격히 올라가는 그래프는 없는데 제가 일부러 만들어 본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본드 프라이스가 급격하게 이제 점점점 감소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똑같더라도 복리를 고려하면 본드 프라이스가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 텐데, 지수 형태로 이 경우는 이자율 자체도 기간에 따라서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자율의 기간 구조를 고려하면 채권 가격이 아주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기가 증가할수록. 그래서 원래 예제 3.1은 채권 가격으로부터 이자율을 뽑아냈는데, 반대로 좀 복잡한 이자율 기간 구조를 먼저 계산하고 그로부터 채권 가격을 계산하는 형태도 이렇게 풀어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요거 좀 잘 제가 아까 메모했던 거 잘 확인하시고요. 네, 다음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문제 example 3.2 플러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위 문제랑 비슷해요. 이거 왜 테두리가 있냐? 이상하게 테두리가 남아있는 데가 가끔 있네. 네. 위 문제의 이자율 구조가 그대로 적용되는 그 연결 문제처럼 제가 만들었는데, 요 채권 가격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의 쿠폰 레이트가 얼마인가 라는 거예요. 그냥 제대로 구해도 되고 뭐 시행착오법으로도 구할 수 있게끔 제가 좀 여유를 줬는데, 너무 어렵지 않게끔. 요게 좀 응용 문제예요. 앞에 문제는 여러분들이 3.1이랑 3.1 플러스는 반드시 풀 줄 알아야 되는 문제인 거고, 3.2 플러스는 이제 조금 머리를 써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지금 스팔레이트가 1년, 2년, 3년, 4년에 대해서 각각 5%, 7%, 10%, 15%가 돼 있어요. 그런데 만기 3년짜리니까 뭐 요건 필요 없을 거고, 액면가는 100만 원. 그다음에 채권 가격이 106만 600원으로 나와 있어요. 뭐 사실은 더 길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네, 요 정도예요. 그러면 도대체 쿠폰 레이트가 얼마라서 3년간 매년 이제 쿠폰을 그 이표를 받은 게 어느 정도길래 이걸 다 모았을 때 현재 가치로 106만 600원이 됐느냐를 알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쿠폰 레이트가 5%가 되는 경우를 상상을 해보죠. 그러면 그 채권의 페이오프, 그러니까 매 기간 채권을 통해서 받을 수 있게 되는 돈이죠. 채권 상품을 산 사람, 채권을 매수한 사람이 매년 받게 되는 돈을 말하는 거죠. 이 본드 페이오프가 5%니까 액면가의 5%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해에 5%, 5만원, 둘째 해의 5%, 5만원을 받고 마지막 해에는 쿠폰과 액면가를 동시에 받죠.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100 곱하기 5% 하고요. 100 곱하기 5% 하고 액면가 다시 한 번 더 받죠. 그래서 5, 5, 105가 되고요. 만약 7%가 되면 7, 7, 107이 되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뭐 쿠폰 레이트를 임의로 주고 여러분들 채권 가격을 구해보는 거죠. 그러면 요 1년 후에 7만원, 2년 후에 7만원, 3년 후에 107만원에 대해서 현재 가치를 구하면, 네, 7만원 나누기 1 플러스 스팟 레이트 5%, 1년까지의 스팟 레이트는 5%니까 이거에 1년이니까 1승. 여기는 2년의 본드 페이오프 7만원, 1 플러스 2년까지의 스팟 레이트 7만원에 대한 스팟 레이트 7%, 2년까지의 스팟 레이트 7%, 기간이 2년이니까 2승을 나눠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07만원 나누기 3년까지의 스팟 레이트 10%, 이게 3년이니까 3승 나눠주고, 이러면 6만원, 6.67만원, 6.11만원, 80.39만원 이렇게 현재 가치로 환산이 되죠. 미래 캐시플로우를 다 현재로 바꾼 다음에 다 더한 거죠. 네. NPV 구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NPV는 이자율을 하나를 써야 되는데 이 경우 기간마다 이자율이 달라져서 NPV 함수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걸 다 더하면
샥 다 더하면 썸으로 이렇게 다 더해주면 93.17이 나와요. 그러니까 쿠폰 레이트가 7%일 때 채권 가격은 93만 원이 나와요. 우린 지금 106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요걸 빼면 마이너스 12.89, 그러니까 요 7%일 때 채권 가격이 12.89만 원이 더 적어요. 그럼 이걸 계속 늘려보면 점점 차이가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12%가 되면 딱빵, 뭐 제가 12%에 맞춰놨으니까, 그래서 12%로 하면 요게 빵빵빵이 되면서 쿠폰 12%, 쿠폰 레이트를 15%로 하면 매년 받는 쿠폰이 12, 만기의 액면가 100 해서 12, 12, 112의 캐시플로우를 받게 되면 그걸 현재 가치로 환산을 했을 때 11.43, 10.48, 84.15가 되어서 합했을 때 딱 106.6만 원, 106.06만 원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이건 이제 이론적인 방법은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 거죠. 자, 그럼 쿠폰 레이트를 이용을 해서 식으로 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번 보시죠. 지금 3년짜리니까 캐시플로우가 이렇게 돼요. 쿠폰 레이트, 스몰 c를 쿠폰 레이트라고 하죠. 이거에다가 액면가를 곱하고요. 첫 해. 그 다음 1 플러스 뭐 그냥 i라고 할게요. 1년까지의 스팟 레이트를 이렇게 해서 더하고 좀 늘리겠습니다. 2년까지의 스팟 레이트에 대해서도 역시 이렇게 더하고요. 그 다음에 3년까지의 스팟 레이트에 대해서도 역시 이렇게 하고요. 그러나 한 번 더 있긴 해요, 사실은. 3년까지의 스팟 레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요거는 아는 값이니까 페이스 밸류 액면가도 우리가 알아요. 100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런 다음에 3년까지의 스팟 레이트도 알아요. 얼마였죠? 여기 보시면 10%입니다. 나와 있죠. 그럼 이걸 여기다가 빼주면 좋겠죠. 이거 100이고요. 이거 한 번 더 쓰기 위해서 잠깐 남겨 놓을게요. 요 스팟 레이트가 지금 보니까 얼마냐면 10%거든요. 알고 있어요. 10%라는 거. 그런 다음에 보면은 1년까지 스팟 레이트는 5%, 7%, 10% 이렇게 되니까 그걸 그대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쿠폰 레이트는 모르지만 다 CFV가 이렇게 공통으로 있으니까 CFV를 앞으로 이렇게 빼내 볼게요. C 곱하기 FV가 우변에 다 똑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빼내 보겠습니다. 지금 채권 가격도 사실은 알고 있어요. 채권 가격이 얼마냐면 106.06이거든요. 그것도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되고, 오늘 잘 보이게 제가 좀 올리겠습니다. 이게 좌변이고요. 우변은 지금 이렇게 된 상태인데 C 곱하기 FV가 공통으로 존재를 하니까 그건 다 빼고 나머지만 여기 안에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다 앞으로 빼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FV는 100이잖아요. 보통 숫자와 문자가 있으면 숫자부터 써야 되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C 빼고는 이제 다 아는 값이에요. 5% 뭐 이거 숫자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다 계산해서 이렇게 곱한 거를 좌변 계산한 다음에 나눠주면 정확한 C가 나타납니다.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되는데 이제 그 스프레드 시트를 하면서 이게 직관적으로 딱 안 들어올 때를 대비를 해서 그러니까 일단 요거부터 그럼 먼저 계산해서 보여드릴게요.
1 플러스 10%의 3승으로 100을 나눠 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계산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페이스 밸류가 100인데 그걸 이제 3년 후에 100을 받는 건데 그걸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하면 100, 여기 보시면 여기 100이죠. 100을 1 플러스 10%의 3승으로 나눴더니 75.13이었어요. 75.13. 그럼 106.06에서 75.13만큼은 페이스 밸류 때문에 생긴 거고 나머지 값이 얼마예요? 네, 106.06에서 75.13 뺀 거 30.93이 얼마라고요? 쿠폰에 의한 프라이스인 거죠. 네, 방금 우리가 봤던 요 수식으로 치면 요게 얼마라고요? 30.93이 되는 거죠. 30.93. 그래서 다시 쓰자면 요 똑같은 얘기를 30.93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한 다음에 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똑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방금 계산했. 네, 이걸 뭐 100을 이쪽으로 나눠도 뭐 상관이 없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른쪽에 이 C에 대해서 계산을 풀어나가면 쿠폰이 매 기간 지금 1년차, 2년차, 3년차 3번 받게 되는데 만약에 쿠폰이 1만원씩, 만원씩 그러니까 단위를 우리가 하나 정하자는 거죠. 만원씩 쿠폰을 받게 됐을 때 그거는 현재 가치로 쿠폰 그 만원씩 3번 받은 것의 현재 가치가 얼마가 되겠는가를 구하면 그걸 가지고 30.93만원을 만들려면 몇 배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1년 후에 만원, 2년 후에 만원, 3년 후에 만원을 받는 쿠폰이 있다라고 그렇게 쿠폰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1년 후에 만원을 받는 건 5%로 1승으로 나누면 지금 현재 가치로 9,500원이에요. 2년 후에 만원 받는 거는 2년의 스팔레이트 7%로 2년을 승수로 나눠주죠. 지금 현재 가치 구하는 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쯤은 익숙해지셨어야 돼요. 그럼 8,700원이죠. 3년 후에 만원에 대해서는 10%를 적용을 해서 3승을 나눠주면 0.75원, 그러니까 7,500원. 그러면 요거 3개를 다 더하면 매년 만원씩 3번 받는 쿠폰의 현재 가치, 이 프라이스를 구하면 25,800원입니다. 그럼 만원씩 받으면 25,800원. 뭐 2만원씩 받으면 2배겠죠? 네, 그렇죠? 네, 이렇게 2배가 됩니다. 그럼 도대체 몇 만원씩 받아야 이 쿠폰이 차지하는 전체 106만원 중에 페이스 밸류 100만원은 고정돼 있으니까 그거는 75만원밖에 설명을 못해요. 그럼 나머지 30만 9,300원은 쿠폰에서 와야 되는데 만원씩 받아가지고는 25,800원 밖에 안 되는데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 30만 9,300원까지 채울 수 있느냐, 몇 배를 더 받아야 되느냐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사이즈 오브 쿠폰은 요 30만 9,300원을 25,800원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러면 몇 배를 해야 된다고요? 12배를 해야 돼요. 즉 매년 12만원씩 받아야지 30만 9,300원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매년 12만원씩 받아야 되니까 이걸 액면가 100으로 나누면 쿠폰 레이트는 12%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지금 방금 계산한 게 결국은 요거 한 거예요. 요걸 그냥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그냥 제가 이대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우선 100을 양변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0.3093 3은 C가 되고 요걸 다 계산을 하게 되겠죠. 요 대괄호 부분을 계산을 했고, 여러분들 안 헷갈리게 똑같은 거. 그럼 1 플러스 5%의 1승분의 1, 1 플러스 7%의 2승분의 1, 플러스 10%의 3승분의 1을 계산을 하면 되겠죠. 네. 그게 사실은 요거예요. 1 플러스 5%의 1승분의 1, 1 플러스 이게 분자가 1이니까요. 7%의 2승분의 1, 1 플러스 10%의 3승분의 1. 예, 분자는 1이고요. 요거 3개를 더했더니 얼마라고요? 이게 2.58이라는 얘기죠. 2.58. 네,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2.58입니다. 그럼 C가 얼마라고요? 예, 0.3093을
2.58로 나눈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0.3093은 이걸 100으로 나눈 것이었고요. 그죠? 네. 그죠? 네. 네. 그런 다음에 이걸 다시 얼마로 나눈다고요? 2.58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랬더니 0.12가 딱 나와요. 퍼센트로 바꾸면 12%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식으로 만든 거랑 이렇게 해서 식으로 만든 거랑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제가 훨씬 어렵지만 네,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실 만한 그런 문제다. 요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이 채권 전체 파트에서 지금 중간쯤 온 건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어렵죠? 요런 응용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기말고사에서 뭐 채권 파트를 제가 좀 어렵게 내고 싶다. 채권 파트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이런 좀 문제를 내겠다라는 느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문제를 아무것도 안 보고 혼자서 풀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고 그렇지 않고 제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이 문제를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했으니 기말고사에 낼지 안 낼지는 좀 고민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두 문제 추가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좀 예제를 약간 확장한 이런 문제가 됐는데 이 동영상이 기존의 그 강의 설명과 예제를 풀어본 동영상에 보태서 채권 파트를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꼭 예습 복습 해보시고요. 스프레드시트로 따라서 해보시고 잘 이해 안 되는 건 질문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또 만날게요.